영어 문법 제가 오늘 첫 번째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영어 문법에서는 중요한 게 문장의 형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이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모르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영어가 늘지를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주어와 동사인데 완전 자동사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불완전 자동사다. 그래서 불완전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보충해 주는 말이 필요하죠. 그게 보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나는 무엇을 사다.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하다. 라는 목적어가 들어가는 삼형식이다. 사형식은 뭐냐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간접 목적어. 두 번째는 직접 목적어.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간접이 중요할까요? 직접이 중요할까요? 네. 직접 목적어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오형식은 목적어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는 목적어에 대한 보호가 붙는 게 오형식이에요. 그럼 오형식과 이형식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보호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형식의 보호는 주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고 이 오형식은 목적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드려 드리면 일단 일형식은 주어 동사 끝.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time goes fast. 그러면 time과 goes 주어 동사 이걸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fast라는 부사가 없어도 시간은 간다. 말이 되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냥 부사를 써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인 완전 자동사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형식은 주어와 동사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Water flows slowly. 자, 여기서도 물은 흐른다. 근데 천천히, 이 천천히는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사는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어와 동사로 충분히 이 문장을 통해서 의사 전달이 되잖아요. 이게 일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형식은 목적어나 보호,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다. 그러면 비동사는 이게 일형식인가 이형식인가? 비동사에는 보호가 사실은 쓰이거든요. 그런데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비동사는 일형식이다. 존재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God is. 그러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여기서 is는 보호를 필요하는 뭐뭐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완벽한 문장, 완전 자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형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I go to church on Sunday. 근데 이것도 주어와 동사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일형식이다. 왜 일형식이냐? to나 on 전치사구로 만들어진 문장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I go.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I go to church. 그러면 그냥 하나의 수거처럼 나는 어디 어디에 간다. 그래서 더 이상의 문장에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 없죠. 목적어와 보호가 필요 없는 것은 일형식. 완전한 동사가 있으면 그렇게 일형식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형식을 들으면 일 형식이 조금 더 이해될 수 있어요. 이 형식은 주어와 동사인데 불완전해요. 그 불완전할 때는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 보충해 주는 걸 우리는 보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he is 그는 뭐뭐이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제 말이 이해가 돼요? He is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He is a soldier. 그러면 그는 군인이다. 그래서 보호인 soldier가 나오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불완전 자동사는 보호가 필요하고 그것을 우린 이형식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he is happy. 그러면 he is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죠. 뒤에 뭔가 더 보충돼야 되죠. 그것을 우리는 이형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he is sad, he is happy, he is tired. 그럼 뭐예요? 그럼 지쳤어, 피곤해.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happy라는 것은 보호에 해당된다. 그러면 he soldier, 동격이죠. 근데 he happy는 동격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우리가 서술격이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식에는 문법적으로 동격이 있고 서술격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문법적으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뭐 이해를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형용사로 보호가 들어올 수 있다.
형용사로 들어왔으면 또 명사인 soldier 이렇게 명사로 보호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명사로 들어오면 같은 격이니까 동격. 이 사람은 군인이다. 같은 내용이죠. 근데 happy는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tired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sad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건 서술격이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ecome형 이형식 동사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냐? become, come, go, get, grow는 뭐뭇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이 보면 고운데 이거 왜 되다라고 해석하냐? get인데 이거 가져오다는 뜻이 아니야? grow 성장하다는데 왜 이걸 되다라고 해석해? 근데 그게 아니라 영어는 become, come, go, get, grow를 우리는 이형식 동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뭇이 되다라고 이형식 동사는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he becomes a doctor. 그는 의사가 된다. become은 원래 된다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뭐 이해가 되시죠? 근데 he went mad. 그는 갔다? 미치게? 이게 아니라 그는 미치게 되었다. 오, 이거 왜 되었다라고 해석해? go, get, grow, become, come 이런 것은 뭐다? 되다라는 이형식 동사의 군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의 형식을 모르면 오, 이거 어떻게 해석해? When mad,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쉽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He grew a man, she grew a woman. 이런 문장은 그는 뭐뭇이 되었다? 그녀는 뭐뭇이 되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석하지? grew라는 것은 grow 동사죠. 이것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he grew a man. 그럼 여자는 she grew a woman. 이런 건 다 뭐냐? 그렇구나. 되다라는 비형식, become형 이형식 동사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럼 remain형 이형식 동사군이 있어요. remain, keep, hold는 역시 계속해서 뭐뭇을 하다, 뭐뭇이 되다, 되다라는 느낌, 무엇이 계속해서 하는 것, 되는 것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The house remained empty. 그 집은 비어있게 되었다. 비어있는 상태로 있었다. 이렇게 이형식 동사군. remain, keep, hold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남아있다. remain은 남아있다라는 뜻인데요. keep은 유지하라는 뜻이고 hold는 붙잡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 의미를 넘어서서 이형식 동사로 이렇게 하고 있다, 되다,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remain, keep, hold. I kept silent. 자, 침묵을 하게 되었다. 침묵한 상태로 있었다. 뭐뭇이 되다.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This ticket holds good. 자, 이 티켓은 holds good. 자, hold는 붙잡고 있다는데 좋은 걸 붙잡고 있다. 이게 뭐예요? 유효하게 되었다. 유효한 상태로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해석할 때 hold를 그냥 붙잡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형식의 동사군으로 뭐뭇이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old 것은 유효하다라는 뜻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각동사에는 이형식 동사군이 또 있는데 지각동사는 feel, smell, sound, taste 이런 것은 지각동사예요. 근데 이 지각동사가 이형식 동사군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역시 마찬가지로 뭐뭐 하다,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I feel tired. 나는 피곤하게 되었다. 피곤한 상태로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It smells bad. bad한 스멜을 내가 맡고 있다가 아니라 악취가 난다. 뭐뭐한 상태로 있다. 그래서 it smells bad. 그것이 악취가 나는 상태로 있다. 악취가 나는 상태로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된다. It sounds great. 그거 좋은데 이런 거 다 it tastes good. 이런 거 뭐뭐한 상태로 있다, 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의할 것은 이형식 동사는 명사, 형용사를 취하는데요. 부사는 취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it tastes good. 형용사죠. It sounds great. 형용사죠. 이렇게 보호에는 명사와 효용사만 들어가는 게 보호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부사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 부사는 한글도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호는 주어나 목적어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사는
이형식과 오형식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꾸며주지 않는 말이죠.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된다. 유사보호라는 건 뭐냐면 완전 자동사가 이형식 문장이 돼요. 이걸 우리는 유사보호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죠. be born. 그리고 살죠. live. 그리고 결혼하죠. marry. 그리고 사람은 결혼해서 어떤 위치에 서 있게 되죠. stand 하게 되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sit, 주저앉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return,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인생이 다 어떻게 돼요? die, 죽게 되죠. 근데 이런 동사, 인생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표현하는 것 같은 이 동사, 이 구는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걸 유사보호라고 해서 이형식 문장이 된다. 이것이 이렇게 영어 문장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He died a beggar. 그는 죽었다? A beggar?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때 그는 죽였다? A beggar? 거지를 죽였다? 이게 아니라 이게 보호라는 의미고 이 동사는 이형식이기 때문에 뭐뭇이 되었다. 뭐뭇 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죽었어요. 거진 상태로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유사보호, 완전 자동사인데 이형식의 느낌으로 쓰인 거예요. He died a beggar. 이렇게 조금 더 문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He died. 그는 죽었는데 언제? He was a beggar. 그가 거지였을 때 그는 죽었다. 이것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짧게 이 beggar를 보호처럼 뭐뭐인 상태로 died, 죽었다. 죽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The man married old.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결혼을 old?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나이가 들었을 때 결혼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he married when he was old. 이 두 개 문장을 하나로 짧게 만들다 보니까 동사 다음에 보호적으로 old. 늙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married 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유사보호다. be born, 태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죠. live. 그 다음에 뭐예요? 결혼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람은 stand.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가 또 주저앉죠. sit 하죠. 그 다음에 다시 return 하죠. 근데 돌아온 것 같지만 결국 인생에서 죽게 되죠. 이게 die라는 거예요. 이걸 유사보호라고 이야기한다. 자, 삼형식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가 왜 들어오느냐? 완전 타동사.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기 때문에 God loves man.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누구를? man. 목적어가 필요하죠. 이것을 삼형식 문장이라고 하는데 삼형식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삼형식 동사는 완전 타동사.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 같은 게 아니에요. God과 man은요. He laughed at me. 자, 그는 나를 비웃었다. 그랬을 때 누구누구를 me 그것은 삼형식 형태죠. laugh at은 하나의 동사구로 네, 뭐뭐 하다라는 동사예요. 완전 타동사예요. She looked at me. 나를 보았다. 을이 들어가면 삼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사형식은 이런 거예요. 사형식은 I gave her the book. 자, 여기서 간접 목적어는 her, 직접 목적어는 the book. 그녀에게 무엇을 준 게 중요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the book. 이렇게 되는 거죠. 사형식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들어가는 것을 사형식이라고 이야기한다. I gave the book to her. 자, 여기 to her, 그녀에게. 이렇게 to라는 것을 쓰이면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I gave the book. 나는 그 책을, 여기가 직접 목적어죠. 그 책을 to 이하의 전치사구는 문장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간접 목적어가 뒤쪽으로 빠지면 to가 나오는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삼형식이 된다. 왜냐하면 to는 전치사구는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I gave the book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삼형식 을로 해석되는 문장은 뭐라 그랬어요? 삼형식. 그래서 사형식이 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자리가 스위치되면 사형식이 아니라 삼형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to라는 전치사 구가 쓰이면서 문장의 형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 자리로 갈 때, 스위치 될 때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 give나 sell, send, lend는 to를 취해요. 뭐가? 간접 목적어가 뒤쪽으로 빠지면 이런 거죠. I give him the money. 나는 그에게 돈을 준다. 그랬죠. I give him 그에게 돈을 준다. 돈이 직접 목적어인데 이걸 바꿔볼게요. I give the money to him. to의 어떤 뒤에 나오는 것은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삼형식이에요. 그래서 I give the money 이렇게 되는 거고요. buy, build, make, get 무엇을 만들어서 짓고 이렇게 주는 것은 for를 취해요. 그러니까 영어적인 느낌이 어떤 것은 to를 취하고 어떤 것은 for를 취하고 어떤 것은 of를 취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give, sell, send, lend는 to, buy, build, make, get은 for 이런 걸 취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네,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돼요. I'll buy you watch. 나는 너에게 watch를 사줄 거야. 그럼 이게 스위치하게 되면 to가 아니라 for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buy a watch for you. 여기 for는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죠. 전치사 부가 되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사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을 watch가 나오게 되고 이것은 목적어죠. 그래서 삼형식으로 바뀐다. 사형식은 전치사 구가 쓰이게 되고 왜요? 이 자리 이동하면서 그렇게 되면 삼형식으로 바뀐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ask는 of를 취한다. I asked him a question. 그랬을 때 him은 간접 목적어고 a question은 직접 목적어인데 이것을 자리를 바꾸면 삼형식이 되고 이 ask는 유일하게 of를 취해요. I asked a question of him. 이렇게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간접 목적어를 문장 뒤로 보낼 수 없는 동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envy, 부러워하다, save, 구하다, forgive, 용서하다, pardon, 용서를 구하다. 이런 것들은 바꾸면 안 돼요. 그냥 I envy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형식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nvy, save, forgive, pardon은 그냥 자리를 바꾸지 않고 쓴다. I envy him his patience. 나는 부러워해요. 뭐예요? 그에게 그의 patience, 인내를 이랬을 때 이걸 바꾸면 안 된다. 예, 이게 말이 안 돼요. 나는 그에게 그의 patience를 envy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envy, save, forgive, pardon은 그 자리를 유지한다. envy, save, forgive, pardon. 이것은 자리를 유지한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형식은요. 목적어에 목적어 보호가 하나 더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주어는 주어를 더 설명해 주려고 보호가 쓰였죠. 주격 보호가 쓰였죠. 이건 목적어인데 목적어 보호가 왜 쓰였냐면 목적어를 조금 더 설명해 주려고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적 보호에는 명사도 쓰이고 형용사도 쓰이고 투부정사도 쓰이고 현재 분사도 쓰이고 왜 목적어를 더 서술해 주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과거 분사도 쓰여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문장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I believe him. 그가 어떠한 사람이에요? 조금 더 설명해 줘야지. 그러니까 a great scholar. 나는 그가 a great scholar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목적어를 조금 더 설명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명사니까 같은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 made his son a doctor 역시 똑같죠? 만들었죠. 그를 뭘로? a doctor로. 이해되시죠? 똑같이 목적어에 명사가 들어가면 동격이에요. 형용사가 들어가면 서술격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형용사가 쓰이면 이래요. I believe him diligent. 나는 그가 diligent. 굉장히 근면하다라는 것을 나는 믿어. 이랬을 때 힘에 대한 목적 보호는 형용사로 쓰여서 목적어를 서술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도 쓰일 수 있느냐? 네. I order him to go. 나는 그가 to 이하하도록 목적어가 목적어 이하하도록 그렇게 명령했다. 그래서 이 목적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부연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투부정사가 안 쓰이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는 to가 쓰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see나 hear, 그쵸? make, have, let은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생략이 돼요. 왜냐하면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것이
영어의 법칙이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I saw the man enter the building. 오, 나는 그 사람이 여기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럼 왜 여기는 to가 생략되어 있는가? 시각동사는 to를 쓰지 않으니까. 사역동사는 to를 쓰지 않으니까. I made him come in. 그랬을 때 목적어 다음에 to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to가 안 쓰였지? 아, 사역동사 make, have, let 이것은 to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 부정사를 쓰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목적 보호가 과거분사도 쓸 수 있어요. I had him. 나는 그가 뭐 하도록 만들었다? build my house. 나의 집을 짓도록. 이것은 과거분사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목적어가 사물일 경우에는 과거분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I had my house. 나의 집이 지어지도록. 그래서 being built. 지어지도록 by him. 그렇게 만들었죠. 그랬을 때 목적어가 사물이면 분사가 오는데 과거분사가 와야 돼요. 왜요? 수동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물이니까. 그렇죠? I had him. 그러면 그 사람이 뭐뭐 하도록 하는 거니까 능동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 had him build my house. 이렇게 되는 거고요. I had my house built by him. 했을 때 my house는 어떤 사물이니까 built라는 PP 형태가 들어온다. 이게 영어의 문법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사람일 때 능동, 목적어가 사물일 경우에는 당연히 수동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